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소묘에 입각한 수채화, 대상의 어떤 관찰된 느낌과 분위기를 이제 연출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나름. 그래갖고 이 정도쯤에서 이제 약간 이제 컬러가 이제 조금 컬러 놓고 싶으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지고 비춰지는 느낌. 약간 붉은기가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돼 있어갖고 그걸 한번 던져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라든가 있는 자리들을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줘 놓으면 주변 부위도 그렇고 비춰지는 자연스러운 느낌까지도 위아래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일단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 애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시켜 주는. 저는 원래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내려오죠. 원래는 전체로 내려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데가 좀 있어갖고 비친 느낌까지 자연스럽게 마스킹액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자리들은 어느 정도 같이 남겨놓으시면서 하는 것도 이쪽도 약간 청색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일단 무채로 먼저 해놨고요. 이렇게 그래놓고 요 위에 청색 느낌을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 청색 느낌으로 청색배의 어떤 그 느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검은 배 있고 타이어 비춰지는 이런 느낌과 약간 갈색이에요. 조금 뭐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몇 군데 정도만 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표현할 자리만 연출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부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위들이 아니니까 자신 없는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냥 방치해 놔버리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림이
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좀 시간이 쫓기더라도 그거 정도만 이제 이렇게 주제라기보다도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됐으니까 다른 데는 좀 모자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가 훨씬 많으신데 오늘 가서 오늘 왜 그래? 한 900가량. 그러니까 네. 지금 200, 음, 한 6, 70명까지 뭐를 들어오시고 또 한국어라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완성도 있게. 항구에 있는 느낌으로 지금 항구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대신 가서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지금 화실이지만 다 댓글이 우왕, 우왕, 우왕 다 이렇게. 유성으로만 바다를 많이 그려야겠네 이게. 바다 색깔이 아직 안 했는데. 좀 임의적으로 음, 에메랄드 빛이 나면 어떨까요? 자세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일단 좀 부담스러운 너무 이제 지나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늘색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내면서 좀 약간 흐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걸 약간 좀 밝은 느낌이 들게끔 하늘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물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하늘과 구름 느낌을 이제 한번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구름을 좀 남기면서, 그런데 네, 사진은 없지만 임의로 네, 좀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임의로 이제 네. 일단 위쪽까지는 이제 딱 이렇게 내려오고 그냥 자연스러운 구름 느낌이나 이렇게 내려놓고 약간 이제 좀 붉은기를 살짝 섞어 놓으면 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이제 멀어지는 하늘, 약간 붉은기와 보랏기를 살짝 해서 더 수평선 너머로는 이제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이 들게끔 약간 보랏기도 뭐 괜찮아요.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런 보랏기 느낌을 살짝 줘놓다가 구름 같은 경우는 약간 반다이크 색깔을 살짝 넣어서 구름의 어떤 약간 양감이랄까 빛에 맞게끔 그걸 좀 살짝 넣는 것도, 그래서 이게 구름과 하늘이 저 뒤로 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약간 무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정. 그냥 파란색으로 다 쭉 내려오면은 공간적으로 많이 좀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밑에 있는 하늘도 약간 물칠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좀 빠지고, 또 위에 있는 하늘 같은 경우는 구름 약간 중간 톤들도 약간 내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톤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름이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놀스면서 두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앞에 나 소나무가 가릴 거고 뭐 많이 이럴 거지만, 일단 뒤에 하늘에서 보여지는 어떤 흰색들은 다 죽여줘야 돼요. 이렇게 구름 빼놓고. 그리고 구름도 이제 약간 살짝 중간 톤 느낌을 가볍게 넣어주시고요. 차분하게 쌓아주고 쌓아줘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바다 색깔은 뭐 그거보다 좀
다른 색깔로 좀 진하게 해갖고 좀 수평선보다는 바다가 좀 진하나요 보니까. 바다가 약간 에메랄드? 네. 이게 어떤 색깔이야? 모히또 아세요? 모히또? 약간 저기는 뭐 이렇게 네. 무채를 전 섞습니다 항상. 멀어지는 바다 쪽에서는 무채 색깔을 살짝 녹았고, 일단 바다가 이 배보다는 조금 진해 보여서 이렇게 배 남겨놓고 약간 꼭 수평선인 걸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약간 무채 성향의 컬러가 이제 들어가서 배 모양을 형성시켜줘야 돼요. 배가 없다면 그냥 좀 이렇게 하늘과 그냥 비스크림하게 이제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데, 배가 있는 관계로 배보다는 좀 밝게. 그렇다고 또 그래서 내가 무채를 섞은 이유는 이게 너무 세버리면은 또 저 뒤로 이렇게 멀어지는 공간이 손해를 보죠. 손해를 안 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평선 라인으로 퍼지게끔 해주는. 요래놓고 앞으로 오면은 약간 울트라 색깔을 조금 더 넣던지 조금 칼라적인 느낌을 약간 올려줘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적절하게 배 형태 말고. 그리고 이제 파도가 살살 치니까 그런 느낌들, 파도 치는 느낌도 가볍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물결 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살살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바다가 비친 자리니까 별로 필요치 않지만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 이 내려오는 데는 바다라든가, 아니 바다가 아니라 참 뭐지, 배에 어떤 상황들이 다 있어갖고 배 그림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 바다적인 측면 물 색깔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와 살짝 비춰지는 어떤 그 물 느낌, 그리고 또 바닥 느낌. 바닥이 또 약간 또 모래가 물에 젖어갖고 뭐 이제 그런 컬러가 좀 생각보다 바다 색깔이랑 다른 느낌들이 난다는 걸 가볍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흰색이, 배가 흰색이 비치는 거예요. 흰색이 비치는 거니까 흰색 비치는 이 배의 톤을 이제 적절하게 주면 일단 바다에서 이런 배에 비춰지는 요 물결과 흰배니까 주로 다 흰색이 바닥에 비쳤을 때 그런 색깔들이 어떻게 변화지는지, 그리고 또 흰배가 또 뒤로 가면은 또 어떤 색으로 또 빠져줘야 되는지, 흰색 처리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에 중에 같은 흰색이라도 멀어지는 애들도 이제 좀 약간 잠재워주는, 적절하게. 이쪽도 이제 이 배가 비춰진 거예요. 비춰지니까 창문이 비치거나 흰색이 비친 걸 거니까 약간 약간 파도가 살살 치는 와중에 이제 그런 거, 약간 물결 느낌을 이제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물결의 흰 느낌들을 남겨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앞에 파도 든 물 느낌이 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된다 싶으면 이쪽 흰배들도 그렇고 톤 정리도 좀 해주면서 더 뒤로 가는 건 약간 파란색 느낌이 여기서 또 뒤까지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도 파란 느낌이 비치기도 하고, 이제 울트라 색깔이에요. 이쪽에서도
파란 간판 같은 거가 또 있기도 하고, 여기는 원래 파란색이 비친 자리고,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뭐 다른 것도 글씨 쓸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일단은 이제 제껴두고, 이래놓고 일단 나무에 대한 나무의 반사 색깔이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비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반사라기보다도 배의 어떤 흰색 느낌이 비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나무의 어떤 반사적인 색감을 먼저, 양감을 먼저 내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은 질문에 올라온 건데 네. 완성된 게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항상 그려져 있죠. 어, 그거 없이는 못 그리죠.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라면 뭐 그런 거를 그리면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알아서 이제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려야 되는 거죠. 그냥 무대뽀를 그리면 무대뽀로 끝나죠. 계획이 돼야지 이제 그림을. 특히 숫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해요. 숫자 같은 경우는 미리 완성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면서 그려야 되는 종류예요. 숫자가. 선생님 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예. 사진 보고 계시는 딱 그 순간이 계획을 세우시는 순간이신가 봐요. 그게 그때 오니까. 네. 아니, 이미 이제 요 사진을 찍고 선택할 때 이미 이거는 어떻게 그리면 참 좋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죠. 선택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은 있죠. 요쪽 나무는 이제 이렇게 옆나무의 어떤 그늘에 가려서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어둠의 영역의 느낌이 우세한 그런 소나무가 되는 자리예요, 이게. 특별하게 그런 반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옆에 나무에 이제 그늘에 가린 느낌. 그거 표현이고, 옆나무 같은 경우는 옆나무도 거의 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도 약간 빛은 다 담겨져 있어요. 또 일단 중간 정도가 이제 일단 어둠에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요 자리들이 이제 이렇게 소나무의 어떤 울퉁불퉁한 껍질들에 대한 변화, 그 변화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그 속에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양감에 대한 상황이 있다는 거에 대한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 나무 자체, 아무리 반사래도 또 나무 자체가 일단 다른 쪽보다는 이 어두운 쪽이 좀 더 강하고 어두워 보이니까 좀 더 이렇게 반사 자리를 좀 더 톤 자체를 좀 어둡게 몇 번 더 쌓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이 소나무의 어떤 껍데기 느낌을 이렇게 뭐 자세히 보이게 보고 그리려고 하면 할 게 많지만, 그냥 양감의 느낌과 또 칼라의 어떤 반사 색감에 대한 나름의 변화에 대한 의도, 요거만 좀 적절하게 갖추고
그리시면은 그렇게 이제 껍질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거예요. 뭐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붉은기를 이렇게 청기든 붉은기든 무슨 이게 청기든 이게 반사 색깔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앞에 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면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D 공간이 이제 좀 풀어지는 게 이제 뭐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나무에 이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중간대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그게 없었으면은 좀 그리기가 좀 쉽지 않았었을 그런 거. 그래놓고 이제 또 영나무 같은 경우는 또 브라운 세피아 색깔, 브라운 색깔이 약간 좀 밝은 쪽에 살짝 있는 느낌. 그걸 먼저 좀 여기도 약간 빛을 받는지 이제 좀 약간 칼라의 느낌이 우선 약간 빛 따뜻한 느낌이 살짝 들어갔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브라운 느낌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약간 같이 울퉁불퉁한 느낌 속에서 이렇게 좀 찾아주는 거. 이렇게 그늘 자리. 그리고 옆에 처음에 이제 빛 받는 이런 애들에서도 그런 그 브라운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 보이는 맛을 이렇게 내줘도 이쪽과 이쪽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자체로 이제 배경보다 바다보다는 좀 어두운 느낌이니까 그 어두운 느낌을 같이 엮어서 이러면 이제 이렇게 좀 빛관계가 자연스럽게 변질이 돼 보이는 빛을 받는다고 해서 다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갈색급이더라도 연출은 꼭 흰색이 아닌 느낌이어도 이게 빛의 느낌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나무 자체가 또 이런 바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또 자체로 진한 맛이 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외곽을 할 때 그런 세피아나 브라운 쪽의 색깔을 섞어서 넣는 거. 그리고 약간 빛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따뜻한 맛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그 느낌도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해주는 51분 정도 지났습니다. 여기는 또 좀 약한 부분이니까 좀 그렇게 세지 않게 적절한 정도로 그 어떤 양감이든 이게 좀 반사 쪽을 어떻게 반사 공간, 어둠의 공간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림의 깊이감이랄까 이제 재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약간 비치면서 여기서도 이 자체로 다 어두운 여기 그늘진 자리에 끈인 거고 여기가 그래서 이쪽 동네가 다 그늘지게끔
끈들이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앞쪽에 이제 뭐 이렇게 마른 잔디도 있고, 이제 갓 또 새싹이 돋은 잔디도 있고, 그런 걸 또 여기다가 몇 가지 정도 표현을 해 놓고요. 잔디라든가 약간 또 채도를 살짝 올려줘도 되고요. 앞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쪽과 앞에 있는 어떤 잔디, 아직 좀 초봄이라 이 잔디가 이제 다 이렇게 울긋불긋하진 않아요. 아니, 울긋불긋한 게 아니라 연두색 느낌으로 이렇게 화사하진 않아요. 아직. 약간 마른 잔디 느낌과, 그리고 또 약간 또 샷그린과 또 연두색과의 그 섞인 색감의 어떤 잔디 느낌도 살짝 몇 군데 이렇게 잔디들이 좀 살짝, 그래 뭐 이런 데 몇 군데 있고, 또 이제 샷그린으로 이제 약간 그늘진 자리던 이렇게 잔디에 좀 약간 다 이렇게 밝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적절하게 좀 가려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뒤쪽도 이렇게 잔디들이 붉은 이런 분들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게 또 앞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에 어두운 쪽에 약간 양감적인 측면, 다가온다는 어떤 느낌 속에서 이렇게 좀 잔디에서도 이제 그늘진 자리를 이렇게 약간씩은 봐줘야지. 이렇게 어차피 나무들이 하면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더 세게 들어갈 거니까